안녕하십니까. 아노고TV의 이승훈 작가입니다. 곧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추석 선물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추석 선물을 좀 몇 가지 좀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어르신들 저 핸드폰 받는 걸 또 좋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보증한 아이폰을 제가 좀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어르신들한테도 비밀번호를 검찰이 보증했죠. 절대 풀리지 않는 아이폰 하나 부모님께 선물해 드려도 좋고요. 또 아니면 주변에 주식하는 친구들에게는 땡땡땡 모터스 주식을 한번 선물해 보십시오. 이거는 주가를 조작해도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예, 올 추석 선물로 이 두 가지를 장만하시면 아무래도 주변에서 사랑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추석 보름달처럼 둥글둥글하신 우리 시몬산 안홍구 청장님과 그리고 송편처럼 뽀얀 피부를 가진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그 추석 선물 어떻게 좀 장만하셨나요? 미리? 뭐 요즘에는 진짜 추석 선물을 할 만한 그런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수마트에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얘기 해야지. 성수마트에는 예. 84개의 선물 세트가 예. 그래서 아니 저는 어떻게 그 얘기를 끌어가려고 했냐면 요즘에 그렇게 선물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윤석열 정부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없어서 기재부에서는 그 지출을 영원으로 뭐. 무지출 챌린지 이런 맞습니다. 걸 해보라고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현명한 그런 민주 지지자들은 그럼요. 소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것도 돈줄 내줘야 되는 곳에 소비를 해줘야 돼요. 그럼요.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추석 선물을 돈줄을 내줄 수 있는 곳에다 몰아서 주면 서로가 행복한 한가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총장님은 또 어디 다녀오셨다고 제가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급히 소환돼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다른 데 소환된 게 아니라 예. 뭐 요즘 보니까 그 이 개국본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자금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좀 말이 많던데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좀 와주셔 가지고 내용을 봐주는 것이 가장 공정하게 내용을 볼 수 있다 해서 누가 그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더 탐사의 심혁 기자라고. 심혁 기자님이 네. 그래서 그 내가 꼭 그런 일에 내가 가야 되겠냐 했더니 이제 아무래도 내가 가는 게 좀 여러 사람들한테 공정성이 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어떤 채널 그 민주 진영끼리의 서로 다툼인데 거기에 제가 가서 어떤 쪽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오해가 없어질 수 있고 우리 그 진영끼리 나눠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모습도 이제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좀 사실 귀찮은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촛불 집회 당시에 그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후원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장부를 공개하겠다고 해서 그걸 보러 가신 거죠? 처음에 공개한다고 해서 제가 보러 갔죠. 처음에는요? 네, 그럼 공개를 결국 안 한 거예요? 네, 공개를 안 했어요. 공개를 안 하고 가서 처음부터 공개할 생각이 없는 걸로 보였습니다. 근데 왜 그걸 내가 알았나 하면 오늘 가서 만난 분이 그 아베 타도인가 그를 탄핵하는 그런 분으로 알려진 김희경 씨라는 분이 거기에 자기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보여준다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는 경찰서에 전부 다 줘놨다고 하면서 그거를 저한테 보여줄 생각이 없더라고요. 모든 자료는 경찰서에 가 있으니까 경찰서 가서 보시라고. 근데 우리가 경찰서 가서 자료를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경찰서 가서 자료 보라고. 그래서 저는 근데 왜 오라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심혁 기자하고 이제 아마 그 다른 기자분하고는 그쪽에서 오픈을 한다고 해서 나를 초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없었고 그런데 못 봤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보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계속 계좌를 보여주라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 전체의 이 구성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처음에 그 돈을 받을 때 당시에는 법인이 없었어요. 네, 네. 그렇죠. 개국본이라고 하는 그 사단법인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만들어지기 전에 2019년 9월달에 이게 이 돈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이 개인 계좌로 받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김희경 씨라는 김희경 씨. 분 통장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 1월달에 개국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해외에서 들어온 돈이 페이팔 계좌로 예. 해외에서 그때 많은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돈들이 이제 이종원 씨라는 분 이름으로 이제 그게 네, 네, 네. 들어왔는데 그것도 개인 계좌로 들어온 거예요. 개인 계좌로 들어왔죠. 오. 그러니까 근데 법인이 그러면 만들어졌는데 왜 개인 계좌로 갔죠?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가서 확인한 바로는 저는 뭐 그 이종원 씨는 오늘 없었고 그래서 그분 설명은 그렇더라고요. 자기 거는 경찰서에 다 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보면 된다. 예. 그다음에 이종원 씨는 자기하고 관계 없다. 개국본하고 관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야기 관계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뭐 물어보지도 못했고. 뭐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종원 씨는 분명히 개국본의 총수로 우리는 다 알고 네네.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그러면 결국은 그 돈은 페이팔로 들어온 돈은 그냥 이종원 씨 개인의 방송에 후원을 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분명히 이제 이분들도 그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오늘 같이 이제 유튜버 여러분들이 같이 오셨는데 일단 그분들은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방송을 못하게 하고 예. 그래서 일단 방송은 껐는데 어떤 한 분이 그냥 켜놨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방송을 어떤 분들이 나가라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을 못 하고 왔는데 근데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는 중요한 사항은 아마 이분들 입장에서는 개인 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네네. 법인으로 안 넣어도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첫 번째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경찰서에 누가 고발을 했는데 경찰서에 조사를 해도 그 당시에 법인이 없었으니까 넣을 곳이 없잖아요. 법인 계좌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로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법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도 이게 내 통장으로 들어갔고 내가 그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문제는 생긴다. 내가 설명을 한 게 뭐냐면은 개인이 만약에 그 돈을 후원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후원금을 많이 받을 수 없지 않나요? 아니, 신고를 하지 않고는 받기는 받죠. 아, 받는데 받을 그게 수는 문제잖아요. 있지만 후원금도 거기 이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소득으로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후원금 되면 소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한 몇십억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 50억 정도 중에 20억은 뭐 썼다고 한다고 하고 이런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반드시. 만약 개인으로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개인으로 받았다고 하면은 사실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건데 문제잖아요. 개인 소득이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비영리 법인에서 이제 사단법인으로 예. 나중에 만들었는 걸로 봐서는 그때 한참 이 집회를 하고 할 때는 뭐 경황이 없고 법인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으로 받았다. 예, 그건 받을 어쩔 수 있죠.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나 법인이 만들어지면은 그 돈을 법인으로 넣어서 이게 개인 그 두 분 사이에 돈을 후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소득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예, 그렇게 넣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비영리 법인에 맞는 그러니까 사단 법인에 맞는 처리를 하면 했어야 되는 되는 거거든요. 세금 처리를. 근데 지금 만약에 개인으로 받았다 하면은 개인 소득세 탈루가 되고 이거 심하게 보면은 조세범 처벌급까지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금을 탈루를 하는데 그냥 몰라서 탈루를 했는 게 아니라 법인으로 넣어야 될 돈을 개인으로 그렇죠. 했다면 법인이 옆에 쓰기를 예를 들어서 개국본 이렇게 쓰고 개인 이름을 썼다. 그러면 사람들은 개국본에 들어가는 줄 알고 준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개인이 했다고 하면은 일단은 속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거는 조세범 처벌법에 보면은 이런 게 고의로
그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음. 고의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그런 게 속였잖아요. 네네네. 그런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개로 네. 이제 조세범 처벌법은 형사법이거든요.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무서운 법이네요.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아마 오늘 그 와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사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동안 주장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두 개 중에 택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법인으로 넣어야 될 돈을 개인이 썼다고 하면은 행정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인에 안 넣고 했다면은 예. 개인이 그냥 그 개인 소득으로 인식해서 했다면은 소득세 신고하고 또 부가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공연물에 대한 용역 제공으로 해서 받는 걸 갖다 소득으로 봐야 되, 네, 영리로 네. 봐야 네. 되니까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오늘 이제 가서 내가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분명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안내는 제가 해주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 굉장히 참 안타까운 게 그 조국 전 장관님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시위를 했고 예. 그 시위를 하면서 그 시위에 쓰라고 이제 시민들이 보내준 금액인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고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남은 건데 이게 개인 소득으로 간주돼 가지고 세금을 낸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예. 돈을 냈는데 세금을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 하면 이 사실은 세금 낼 사항이 아니죠. 왜냐면 그러니까요. 영리법인한테 후원금 주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아직 정리가 좀 잘 안 되는데 우리 유튜브 큰 유튜버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네네. 있잖아요. 예. 그리고 후원금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영리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영리를 위해서 이런 걸 한 게 방송을 좀 더 잘 만들어 달라는 그렇죠. 취지에서 네네네.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영리 행위가 아니라 그야말로 후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후원이라고 하면 비영리 법인에 하는 거거든요. 영리 법인에 후원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나 개인이 영리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부가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방송의 시청료였다 그러면은 심플하잖아요. 그럼 뭐 영리행위라고 봐야 그렇죠. 되고 그리고 방송 시청료 낸 것도 자발적으로 시청한 거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처리를 하시던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금을 다 신고를 해야 되고.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세금 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저쪽 그 안 했다고 하려고 하면 저쪽 그 사단법인으로 돈을 넣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걸 안 넣고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죠. 야. 하여튼 이래저래 그 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사실은 몇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가서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겉돌고 있었는지 예, 예. 지금 오늘 가서 제가 보니까 그 내용은 너무 간단하고 정리가 예. 되는데 예. 그 동안에 서로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대응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냥 이 뭐랄까 해야 될까 이 놔둔 방치한 어물쩍 그런? 서로 이렇게 주장하고 어물쩍 넘어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해줬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디서나 이 장부는 깨끗하게 네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뭐 특히나 공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깨끗이 관리를 해야죠. 깨끗이. 솔직히 이쯤에서 정말 깨끗이 관리한 저기 정의기억연대 거기 같은 경우도 네네네. 뭐 뭐 무슨 하나 때문에도 막 부조 예. 부조금 걷었을 예, 때 그때 개인 통장 사용했다고. 네. 아, 그거 그 갖고 때문에. 지금 막 집어넣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부조금 걷을 때 그러면은 그 어떻게 그 회사 통장 그렇죠. 그 법인 통장을 사용합니까? 부조금을 걷는데. 근데 다 같이 갈 때 이럴 수 얻으니까. 있잖아요.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니까 예. 우선 급하게는 어떤 개인 그 대표를 하는 사람의 통장으로 넣을 수는 있죠. 예. 근데 법인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거를 법인으로 넣어가지고 귀속시켜야죠. 귀속시켜가지고 법인 통장 계좌를 넣어야 돼요. 요즘 고유번호 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네네. 물론 사단법인이 뭐 그 허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는 고유번호를 만들어 가지고도 거기에 계좌는 틀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개인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도 절대 그런 일은 안 하거든요. 네. 아니 이쯤에서 보면 뭐 말 나온 김에 우리
저기 김성수 평론가님 깨끗하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아니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예, 예. 법인은 아니고요. 이제 개인 사업. 개인 사업. 아, 그러면 상관이 없네요. 아, 예. 저는 혹시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셨던 것 쪽은 워낙 그 구독자 수가 많아서 예. 저에게 꿈과 같은 것이라 얘기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참 그렇게도 부럽다, 야, 그렇게도 할 수 있어서 이런 좀 허황된 생각도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만, 야, 이거 참 문제가 많네요, 진짜. 근데 이제 지금 뭐- 사실 구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 이 방송이나 이런 거를 그러고 조국 장관이 억울함을 해야 된다면 사실 저는 그때 그런 돈이 모여졌다면 네네. 지금 조국 장관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송 비용이나 또 그 음. 조국 장관이 그걸 할 수 있도록 거기다 도네이션을 하거나 그랬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건데 그러려고 돈도 그 모아준 돈들이 건데. 집회했는 사람들한테 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좀 네. 정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지금 좀 더 봐야 되는 거는 그 돈들이 이제 어떻게 쓰여졌냐.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보면은 더 근데 그걸 정확한데 안 보여준 지금 거잖아요. 현재는 전혀 볼 수가 네.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장부를 보러 가는데 장부를 그러니까요. 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래서 오늘 뭐 아까 그 공치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상당히 중요한 골격을 내가 이제 정리를 해주고 왔습니다. 골격의 정리. 앞으로 뭐 좀 더 모든 그 민주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이 다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 이거는 궁금하더라고요. 더 탐사 같은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그 제기가 됐잖아요. 예. 뭐 그 전에 대표가 뭐 19억을 횡령했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필요하면 제가 그것도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그런 논리에서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원래 전 대표였고 그리고 지금도 이사로 있어요. 더 탐사에. 예. 그리고 이사회에 참석을 하면 됩니다. 참석했었어요. 참석도 했었고 그리고 장부 보시면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렇잖아요. 근데 19억이 횡령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주장이 되는 근거 서류나 이런 거는 그 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관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개인 채널로 열어놓은 열린공감 TV가 있었어. 그런데 이거를 법인으로 사실은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채널 넘긴 거잖아요. 거죠.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자기 계좌를 거기다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또 자기가 비밀번호를 바꿔가지고 자기가 가져갔어. 가져갔잖아요. 그 그렇죠. 채널을. 맞아요. 예. 그거 변경하고. 자체가 그거 모든 자체가 예, 말이 예, 안 되잖아요. 예. 법인의 채널인데. 예. 자기가 멋대로 지금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하려고 했고. 근데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도 자기 계좌로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 기본은 횡령 아닙니까? 그렇죠. 횡령이 되는 거죠. 이 법인의 채널을 법인에 넣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법인에서 그 채널을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보도도 하고 예. 언론 역할을 했단 네, 네.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동영상들이 다 법인이 만든 거죠. 그렇죠. 그 재산 다 그것도 그 무형의 재산이잖아요. 네. 그래. 그런 재산들을 법인 재산인데 그걸 비밀번호 하나 바꿔가지고 이게 유튜브가 만들어지면서 요새 이제 많은 사건이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데 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건이 생기는데 예. 우리가 그 정리를 하자면 그거는 법인 재산이거든요. 예. 그 법인 재산을 자기가 가져갔다고 하면은 그 법인 재산을 가져갔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이 예. 됩니다. 그게 금액이 또 거기에 돈이 유튜브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수익 들어오는 것도 그 자기 통장으로 개인 통장으로 받으면은 이게 바로 빼박이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빼박. 법인으로 수익이 돼야 되는데 네네. 개인 통장을 가져갔다 그러면 그것도 횡령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 이거 참. 더군다나 뭐 미치겠네. 대주주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주주가 아무리 90%를 갖고 있는 대주주라도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그런 거 결의하지 않으면 다 횡령이에요. 그렇습니다. 90% 대주주라도 이사회 없이 야 지금 나 쟤네들 이사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채널 바꿔 이거 그 계좌 내 개인으로 바꿔 다 횡령입니다. 안 되죠, 절대로. 그러니까 대주주는 배당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총을 할 때 의결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 그렇죠. 그 회사 돈을 대주주라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큰일 납니다. 그 인격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법이 부여한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그 개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것도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원래 법인 이름은 열린공감이고 지금 더 탐사는 유령 기업이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그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아니 사업자 등록증상에 이름이 늦게 바뀌었다고 해도 법인 자체는 여기서 팟빵이 뭐 그 콩방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법인이 갑자기 유령 콩방이 유령이 되는 겁니까? 팟빵은 팟빵이에요. 그럼요, 계속. 맞습니다. 이제 예. 법인은 이제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법인 등기를 마쳐야 이제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법인 등기를 할 때 만들어진 그 주체가 바뀌지 않은 한은 아까 이야기했던 팟빵이 콩방이 돼도 콩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팟빵이라고 하는 이름이 콩방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네. 콩방으로 등기가 채 이루어질 때는 시간이 좀 그렇죠, 걸려야 돼서 그렇죠. 안 돼. 네. 그 상에 콩방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유령이다. 무슨 개소리예요. 그냥 그 회사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이름을 갖다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바꾸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등기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이제 회사도 안 해보시고 또 법인도 안 해보시고 그래서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건데 일단 법인으로 등록됐고 그 등기상의 이사가 누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등기상 이사가. 그 등기상의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운영하면서 모든 일은 이사회가 결정을 하는 네, 것이고 네. 그럼요. 그 더욱 더 중요한 건 상법상에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가 아무리 결정을 해도 최종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그렇죠. 하도록 되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사가 결정할 수 있는 끝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하여튼 뭐 주주총회 하니까 저는 뭐 삼성전자 주식 2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주? 2주로 제가 가서 요즘에 굉장히 비난해졌는데. 아니, 큰 소리 가서 그래도 칩니다. 저도 주주인데요, 뭐. 네 100주, 나 2주, 뭐 예. 이러면서. 저도 주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누구나 다 소중한 권한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다녀오셔가지고 거기 가셔서 못 보신 게 지금 재산 내역을 못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사실은 나는 보여준다고 해서 예, 예, 제가 그러니까요. 이제 예. 저는 내가 보자고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보여준다고 해서 갔고요. 가서 저는 오늘 보여줄 게 이제 통장을 보려고 해서 통장. 예, 예. 뭐 장부는 그 뻔한 거고요. 예. 장부는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나중에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통장은 이제 그 누구 이름으로 들어왔고 그게 계속 그걸 어떻게 봐야 관리가 돼 있는지 법인으로 다시 넘겼는 기록이 있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간 건데 그 원천적으로 보여주니까. 보여주지를 않았고요. 예. 그런데 보여주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분이 한 이야기는 남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저희가 또 못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그 보석 재산 신고가 예. 못 보고 있어요, 제대로. 아, 누락이 진짜.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세상에 해명을 해도 뭐 좀 이런 이따위로 해명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어? 지금 보면서도 그러니까 가가지고 지인한테 빌린 거래요. 5천만 원짜리 보석을 예, 그러니까 누가 1,600만 원짜리 무슨 목걸이 이런 거를 좋은 지인이네요, 진짜. 나도 그런 지인 좀 있어줬으면 좋겠네. 그러니까요. 그 지인이 도대체 누구며 그렇게 빌리면서 어떻게 그 빌리는 거에 대한 페이는 또 지불했으며 그러니까요. 원래 그 지인이 뭐 보석을 임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임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내고 빌리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런 걸 얘기를 해야죠.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어? 진짜.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네. 그 재산 신고할 때 보석은 어떻게 됐냐고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네.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그 안에 지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네, 네. 고가의 그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고가 됐는지를 바라고 했는데 보석은 오늘 그렇게 이제 그런데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 지금 재산 신고가 된 게 5월 10일 그 어림에서 재산 신고가 된 거래요. 5월 10일이요. 네. 5월 10일. 그 이후에 샀다면 누락될 수 있답니다. 누락될 수 있대요. 그 이후에 샀다면. 근데 그러면 자기가 산 거라면 당당하게 샀다고 얘기하면 그렇죠,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샀다고 얘기를 못해. 왜 그럴까? 차마 얘기를 못 하겠네요. 아니 저도. 근데 예. 그 돈이 그만큼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예금이나 현금에 신고했는 금액에서 줄어야 되거든. 그거 안 아니 그러니까 맞는구나. 지금 현재 아니 걔네들 말은 5월 그 10일 경에 신고했던 거가 끝난 거니까 지금까지 그 시기 그 기간이 있는 중에는 새롭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줄고 뭐 할 거를 얘기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 해명이 나와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열심히 저 김건희를 대신해서 해명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었다니까. 그렇죠. 자, 저 재산 신고는 나토 가기 전에 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샀을 수도 있지. 돈 많은 사람들이 70억이나 있는데 저걸 왜 못 사? 1억 정도를.
그런데 지금 새 해명이 빌렸다고 하니까 걔네들이 안 되게 맞지. 안 맞네. 아구가. 그런데 네. 나는 거기서 뭔가 이제 의혹을 또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실제 산 거 아닐까? 아 본인 돈으로 그냥 실제 샀다 그럴 거예요. 나토 가서. 아 나토에서요? 나토가 무슨 뭐 장신구 파는 데인가? 아니 장식으로 파는 데가 아니라 가면은 저 뭐 일정이 따로 일정에서. 있었잖아요. 맞아. 다른 일정이.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 그러네. 가가지고 거기서 샀다면 그러네 진짜. 예. 그러면 관세는 제대로 냈을까? 환수하면 또 전문가시잖아요. 그거 못 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아니 신고 들어올 때 보석 얼마 이상 사면은 세관에서 다 신고하는 거 그렇죠. 다 신고하죠. 신고가 안 됐다는 거야 일단은. 그럼 혹시 여사님도 이 발가락에다가 이렇게 끼고 그 여사처럼. 네, 그 여사님 혹시나 예. 그래서 1억 1로 온 거 아닐까? 아니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의혹이.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그거를 사러 네. 신모 씨가 간 거고. 야, 소설이야 소설. 소설 그냥 재미난 소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상상의 나라를 펴는 거. 조만간 드라마를 나올 제가 시나리오를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냥 사실 시나리오. 하나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아이고, 그러니까 예. 그 분명히 사전에 준비한다면서 그렇죠. 신모 씨가 갔어. 근데 신모 그 사람이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뭐의 몰라. 전문가인지 아무도 네, 몰라. 몰라. 그러니까 전문적 영역이 뭔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얘기가 되네. 좀 맞네요. 먼저 야. 그 사전 답사단에 가서 보석 좀 봐라. 여러분들 눈 이렇게 보석 좀 어떤 건지 봐봐. 미리 찜해놔. 그리고 여사님이 가가지고 요거 이거 착용하시고. 그러니까요. 야. 그럼 그거를 야, 그럴 수 그것이 있겠는데? 아니라고 하려면은 과거에 그걸 끼고 나왔던 사진을 올려주는 방법도 있겠네. 근데 과거에 올린 사진을 올리면 그거는 재산에서 누락한 거예요. 그렇지. 빼박이네 그러면. 3종 빼박인데. 야, 이 형 계획 잘 짜시네. 야, 이 형 검찰로 가셔도 되겠는데. 야. 대단하신데요. 와, 진짜. 아니 저는 하여튼 뭐 상상을 해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신모 뭐. 씨가 할 일이 없는데 왜 사전 답사단에 있었을까? 그리고 신모 씨가 왜 일본 일을 주로 탔어야 됐을까? 그러니까요. 관세 그 맞아, 라인을 맞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야. 그러면 다 모든 게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김성수 평론가를 보면서 그 댓글이 생각났어요. 김성수 평론가는 자기 채널보다 여기서 더 신나 보여. 아니, 이렇게 신나게 방송을 하시니까. 아니 그런 얘기 자칫 잘못하면 노딱 붙거든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채널 잡으려고. 우리 채널 잡으려고. 어차피 여기 뭐 수익도 발생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노딱 붙어도 되잖아. 이거 즐겁게 해주시면 좋죠. 예. 예. 근데 이거 보면서도 그냥 소설이에요. 예, 정말 이게 상상. 이런 거 갖고 고소하고 그러기 없기.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충분히 그냥 재미있게 표현의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잖아. 그럼요, 맞습니다. 아니 이제 그 1호기를 타고 들어왔다는 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착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서 왜 1호기를 타는 게 진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진짜 몰랐을까 이런 거예요. 알았거든 다들. 맞아요. 알거든. 네. 거기 아무나 태우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무리수를 갖다 왜 뒀을까? 다들 그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대답을 하는데 해명은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권성동 해명한 거 그러잖아요. 나도 그저 공공 그 차를 갖다가 가다가 가끔가다 아는 사람이 좀 태웁니다. 참 그분도 대단해. 진짜 그게 그거냐? 네. 아유 진짜 그런 식의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나온 게 바로 답사단에 포함됐다는 맞아요. 거예요. 답사단에 포함이 돼서 근데 그렇죠. 그럼 어떤 자격으로? 그럼 여기서 지금 지인한테 빌렸다고 하는 건 혹시 그 사람한테 빌렸나? 신지연한테. 그럼 신지연이 산 거야? 상상의 나래가 상상이 나요. 그 몰라요. 우린 몰라. 이거 수사를 해봐야 아는 사안이야. 그렇지만 어쨌든 상상을 그렇게 해볼 수는 있잖아. 우린 잘 몰라요.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럴 리도 없을 예. 거예요. 건희 여사가 돈 많은데 왜? 맞아요. 돈 많은데요. 예. 돈 많으시면 60매덕으로 지금 71억. 71억이 신고됐나요? 에이, 그 중에서 뭐 하나 정도. 그러면 앞으로 이제 또 차고 나오는 그 공개 석상에서 나올 때 뭐를 끼고 나가야 될지 상당히 조심스럽겠는데 이 방송을 들으면 그러니까요. 상상의 나래를 계속 제공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 총장님이 또 사진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잠깐 딴 얘기로 가자면 이번에 그 무슨 봉사활동하는 사진이 하나 찍혀가지고 봉사활동 몰래 갔다 그래서 왜 팬카페에서 이 사진이 있다 우리 김건희 여사가 동그라미 봉사했다. 쳐가지고 김건희 예. 여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면서요? 당연하죠. 그게 어떻게 김건희 여사입니까? 네, 소방관이었다고. 그거를 우리의 든든한 진보 유튜브 연대 동지죠. 고양이 뉴스. 고양이 뉴스에서 원재인 또. 의원 PD가 예. 그 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아니 말도 안 되는 사진을 갖다가 김건희 팬카페에서 딱 올려놓은 거야. 또 관리자가 올려놨어. 저렇게. 맞아요, 저거. 딱 똥나 쳐가지고 건희 여사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저거 김건희가 저런 옷을 입고 할 리가 그러니까요. 없는데. 근데 몸매가 여자 저거는 누가 몸매가 봐도 아니야. 여자 몸매를 떠나서 네. 저건 누가 봐도 소방공무원이야. 네. 저 옷 자체가 그냥 자원봉사자들은 저런 옷 입고 자원봉사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찾아본 거예요. 네네. 특히 사진 자료가 제일 많은 데가 연합뉴스 아닙니까? 연합뉴스 찾아봤더니 딱 나왔어. 이미 충남 앞에 부여에서 네. 그 수재 피해를 입은 곳에 가서 그 복구를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라고. 전분이 소방공무원인데. 그렇게 네네. 연합뉴스 밑에 캡션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저렇게 올리면서 김건희 여사라고 저렇게 쳐는 거는 팬카페에서 팬카페. 올린 팬카페 팬카페.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올렸는데 그걸 또 추궁해 물으니까 저도 커뮤니티 돌아다니다가 봤는데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올렸어요. 아유, 그걸 또 해면이라고 참 비루하다, 비루해. 아니 근데 진짜 좀 뭐 해명도 해명 가운 그러니까요. 뭐 해명 자체가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게 근데 많은데. 나는 왜 김건희 씨가 가만히 있는지 그것도 이상해. 자기 사진이 아니라면서. 그러니까요. 사진 굉장히 자기가 엄선해가지고 주시잖아요. 늘 언제나 이렇게 하사 내리는 하사해가지고 이 사진을 써라. 그러니까요. 그렇죠. 내가 가운데 특히 나와야 한다. 인도네시아 총리인가요? 그 사람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도 사진 있죠. 보면은 이러면서 여기 대통령이 있어. 대통령 구석에 야, 딱 느낌도 여기 딱 그 윤석열이야. 딱 이렇게 딱 저쪽이랑 건배 들고 있는데 옆에 이러면서 조코던가요?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 예, 대통령. 그러면서 찍은 사진 그런 거 자기가 딱 주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사진 내가 준 게 아니라고 발끈하셔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었지? 예. 근데 참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거 보면 그때 I Believe 그때 예. 네, 그 노래를 깔았던 네. 삐지로. 예. 그때 보면은 이제는 집에서 네. 그 내조만 하겠다고. 맞습니다. 예. 그때 그랬죠. 이렇게 밖에 안 다니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울먹이면서 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때 그 영상을 한 번씩 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뭐 내조는커녕 뭐 비공개 일정이 20건 그때마다 경찰도 뭐 100여 명 이상이 대통령보다 맞아요.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다니는데 그렇죠. 많이 봤죠, 뭐. 그러니까 그분은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이 공동 정권인데 이게 누구 정권인데? 공동 정권보다 그 앞에 서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모르겠어요. 검사 위에 예, 여사, 여사 위에 법사. 예. 아무튼 진짜 저는 이번에 그 팬카페 사진은 뭐 해프닝이라고 쳐도 얼마나 지금 대통령실과 그리고 또 그 일종의 소통을 해야 될 마땅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못 하고 있나. 그리고 언론 같은 경우도 검증을 해서 이거는 가짜다 이렇게 딱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진보 유튜브 연대에서 소속돼 있는 그 분이 이렇게 한다. 밝힐 때까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좋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심지어 또 그랬잖아요. 우리 건희 여사가 그 공개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거를 자료도 없이 그냥 막 발표하고 그냥 얘기만 했죠. 그냥 얘기를 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사진 그 기자들이 자료 사진을 갖다 구할 수 없으니까 옛날 우리 국가유공자들 보훈병원 방문했을 때 그 사진을 갖다 썼어. 근데 그 사진을 보고 다들 사람들은 이게 수재 때 방문한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니까. 이런 짓도 하고 있고. 밑장 빼기 같은 거죠. 예,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렇게 그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네네. 영국 이코노미스트 네. 또 독일의 무슨 언론 네. 그다음에 스위스 언론 이런 데서 지금 계속 까대고 있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민낯을 그대로 네네.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예, 기본이 안 돼 있는 정도. 기본이 안 돼 있고 자기 나라를 국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대통령. 그 사파 같은 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 뭐 넥타이를 발에다 묶고 있고 막 네. 발이 손에 올라가 있고 뭐 그 이코노미스트의 그런 발이 아니라 구두를 손에 끼고 있죠. 그 사파를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그 구두를 손에 낀 게 여러 가지 이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단 자기 자리에 안 가 있잖아요.
사람 같지 않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의미인가요? 손에는 장갑을 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구두를 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다는 거야 이 사람 그만큼. 그렇죠. 신발을 요사지. 벗고 있고. 예. 그러니까 신발을 구두를 신어야 된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 아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어허. 그리고 넥타이를 목에다 매야 되는데 허벅지에 매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이마에 안 맨 게 다행이라고. 아니 여기 지금 사실은 사진만 보면은 거의 3차 다녀온 분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3차 끝나고. 그리고 또 이 구두를 굉장히 주목하고 도드라지게 보이게 했는데 구두 때문에 구설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완전 일단 KTX에서 구두 신은 채로 아하, 앞에 맞아. 딱 입고 있었네. 구두발로 맞아요. 그 좌석을 네. 지니기고 네. 그다음에 또 수해 현장 가셨는데 구두를 신고 가셨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때 당연히 다른 장화라든가 장화 신고 있었는데. 운동화라든가 이런 걸 신어야 되는데 예, 본인만 구두 신고. 그거 지적 받으니까 나중에 장화를 또 신잖아. 그러니까 기본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야 이 사람은. 한때는 구두에도 술을 따랐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것도 굉장히 유명했죠. 구두에 술 따라가지고 먹이라고 했고. 충성주 같이. 네. 그럼 지금 머리를 보면 자세히 보면 머리가 머리. 그 지금 그 딱 저런 머리잖아요. 지금 그 뭐 저기 2대 8이라 그러나요? 네, 근데 2대8. 그 옛날에는 앞으로 좀 내렸는데 요새 이제 좀 올려가지고 네. 저걸 딱 보는 순간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그러게요. 이렇게 해놓잖아요. 거기다 꽁대를 바르죠. 근데 사실 이제 와이셔츠도 보면은 한쪽은 나와 있고 한쪽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항상 그렇게 좀 취한 나오잖아. 예, 그런 사람들이 바지를 잘 추스리지 않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바지를 거꾸로 입히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래요. 감사해야겠네요. 예, 사파 그리신 분에게. 실제로 앞에 주름이 있는 거 보면 거꾸로는 안 입혔다. 예. 근데 저런 핏이 안 나온다 절대. 그 하나의 단점은 바지 핏을 너무 제대로 그렸다. 바지 핏 저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헐렁하게 했어야 하는데. 바지 핏에는 양보가 없는 사람이라고 페르세인가요? 거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예. 그 옷 바지가 맞죠? 너무 훨씬 풍성해가지고 넥타이로 저걸 잡아준 거 아닐까? 날카롭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근데 또 사진하니까 또 사진으로 계속 오늘 키워드가 이어져 가는데 네. 이번에 그 광화문 광장 그 버스 정류장 그 거기 설치된 네. 대형 포스터 그 사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뭐 네티즌 사이에 난리가 조선 났어요. 총독부가 네. 그려져 있고 맞아요. 일장기가 그려져 있고 그래서 조선 예. 총독부라는 게 이제 옛날에 중앙청이라고 부르는 예. 곳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저는 사실 거기서 그 공무원 시험을 그 임명장을 받았는데 또 공무원 시험 하니까 노래를 저는 부르고 거기가 국립중앙박물관이 됐을 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갖다 좀 안내하고 독일 그랬었습니까? 분들을 안내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제가 하고 얼마 안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무너뜨렸죠. 저걸 깨부셨죠. 깨부셨죠. 96년도인가요? 그게 저도 그때는 이제 대학 다닐 때라 그렇죠. 기억나는. 95년 6년 이랬을 예, 거예요. 그 정도 예. 될 겁니다. 예. 근데 저거 보세요. 와. 근데 요겁니다, 요거. 근데 조금 그 학대를 하면은 앞에 쭉 앞에 뭐라 합니까 딱 대로가 쭉 나갔는데 끝에 네, 저기 네. 이제 옛날 그 중앙청 건물이죠. 총독부라고 아까 말씀하신 네네네. 그 건물이 그대로 있고 그 뒤가 네. 저기 일장기잖아요. 그 거기 일장기죠. 학이 나 있잖아요. 네. 예. 화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일장기로 옆에 있는 게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우길기 이제 말 그대로 그 우길기잖아요. 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광화문 광장에 있는 그 일장기고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학도 그려져 있고 우길기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근데 이제 느낌이거든요. 우길기를 하면은 너무 표시가 나니까 너무 표시 나니까. 그걸 뺀 거 아닌가 싶기도. 근데 옆에 뭐 빨간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우길기 그쵸, 느낌이 예. 약간 나도록 살짝 나긴 하네요. 그 학 그렇게 옆에. 예. 네. 근데 저거를 왜 저렇게 해놓은 거야 도대체? 저게 무슨 청년 작가가 했다고 하는데 네. 일본 청년 작가를 앞에 일본을 빼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청년 작가의 그림이라고 해가지고 저걸 갖다 이렇게 실었다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이걸 분노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면 적절하게 그런 그림을 그러니까 감수를 의도는 했어요. 달랐다고 했어도 그 이런데 공공 장소에다가 저런 식으로 배치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무슨 왜 이게 뭐 저런 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술국치 관련해서 이제 네. 그날이 경술국치니까 이런 걸 잊지 말자. 뭐 옛날 그 슬픔을 잊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저 그림 제목이 예. 경술국치래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걸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저걸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자체가 어쨌든 뜻은 어쨌든 간에 이걸 굳이 설치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특히 그럼 설명을 1장기까지 달아놔야지. 일장기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달아놔야지 거기다. 없어요 전혀. 경술국치를 왜 우리가 그 잊지 말자고? 예. 뭐 그런 의미로 지금 했다고 근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거는 오히려 더 분노가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던 것이 정당화시켜 주는 논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얘기 전범이 우리나라 떠나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린 반드시 다시 돌아가. 맞습니다. 예. 내가 심어놓은 애들이 있다. 음. 걔네들이 어떻게든 이제 우리를 다시 모셔올 거다.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참, 진짜. 학술원 회원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야, 참. 이게 지금 뭐 의견들이 조금 나뉘곤 있는데 뭐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논란들도 많고 지금 현재 조금 이야기는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술 국지를 관련해서 이제 설치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도 그냥 잊지 말자는 뜻으로 그냥 근데 설치했으니까. 시급하게 철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 문제가 그래요, 그럼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죠, 사실은. 철거한다는 예. 이야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 인식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철거하기 전에 생각을 했어야지. 이거 자체를 설치하면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 있는 뭐 문화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네. 이 사람들이 전부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 그 일본에 대한 뭐랄까 이 경외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친해지고 싶다는 느낌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예, 그 일본과. 친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 줄여서 이제 친일파라고 하죠. 줄여서 친해지고 싶은. 아니 저는- 친일이 그거잖아. 친하게 지낸다니까 저는 일본하고. 솔직히 일본 간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아니- 이걸 늘 언제나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봤을 때 이거 친일 관련해서 보면은 이번에 기재부 혹시 그 포스터 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는지 제가 아까 자료를 하나 드렸었는데 기재부 포스터에 보면은 이번에 이게 좀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무지출 챌린지라고. 네. 그 근데 지금- 엔데드 세대들한테 네, 뭐 무지출로 살아라. 요 이런-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사실 이제 친일 관련해서 요것만 먼저 얘기하고 좀 무지출 챌린지 얘기를 할 텐데 나중에 하죠. 그건. 왜 밑에 거요? 그러니까 밑에 거, 네. 밑에 거. 밑에 거 요거 지금 밥 식사하시는 모습 보세요 이게. 네.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저 일본 사람들 밥 밥그릇 먹는 이렇게 모습이거든요. 올려서 이렇게 예, 먹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심지어 숟가락은 밑에 있어요. 네. 젓가락으로 지금 밥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 위에 고위에 지금 보이는 사진에 잠깐 우리 화면에 가렸는데 저게 꼭 일본 사람들 옷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위에 부분에요. 네. 요런 좀 알록달록한 모습들이 그림이고 색감이고 이게 네. 우리나라 고유의 그 색깔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청와대 그 사진도 한복이라고 했지만 그게 그 박술련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한복이냐. 드레스에다가 뭐 그렇죠. 무슨 뭐 그 외색이 너무 진하지 않나요? 심지어 일본 작가가 또 한 작품도 일본 나왔습니다. 디자이너가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색깔인데 저것도 혹시 일본 청년 아닌가요?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좀 확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어쨌든 저런 사소한 것들까지 지금 전부 다 논란이 되고 있고 심지어 더- 이 무지출 챌린지가 더욱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그래요? 무지출 챌린지 가기 전에 좀 네. 잠깐 이제 네네. 들렀다 와야 될 때가 어디냐면 지금 청와대를 복합 예술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445억을 갖다가 배정을 했어요. 돈 안 쓴다며. 얘도 445억을 배정을 했어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흐름이에요. 청와대를 영원히 봉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다시는 여기를 못 쓰게. 집무실로 못 쓰게 만들겠다. 야,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하네. 이거 민영화할 수도 있고 어허. 그 이런 식으로 결국은 나중에 가서 네네. 이제 뭐 그런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몇 년 동안 안 썼기 때문에 뭐 복원하려면 또 돈 들고 뭐 복원하면 또 돈 들고 이전에 이거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든다면서 돈 낭비했고 이런 돈 낭비했으니까 그냥 쓰자. 맞습니다. 그 말씀 하셨었어요. 예. 맞아요. 예. 아니, 그- 기재부에서 이것도 지금 세금 모자라 가지고 예산 없으니까 판다고 나오는 거 아닐까요? 청와대를 판다고요? 그러니까요. 민영화할 수도 있어요. 진짜. 민영화할 수도 있다니까. 야, 뭐 당근마켓에 내놓겠네 이러다가. 야, 이거 이 대단하네. 445억을 투입하면서 각종 미술, 공연 전시, 역사, 스토리텔링 컨텐츠 선보이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관광 자원하겠다. 야, 언제부터 이 청와대가 관광장? 여기 문화재예요. 여기는.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우리 근현대사에 여러 가지 그 흔적들이 남아 있고 그렇죠. 그거는 먼저 연구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에 있는 그림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있는 장소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다 면밀히 관찰하고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그 낱낱이 조사부터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 좀 일부 역사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고려 시대 때 네네. 이 남경에 해당됐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 자리가 네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일부 그 유물들이 그 발견도 되고 예, 예. 하는 맞습니다. 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부터 문화재 우리 발굴을 시작한 때부터는 한 번도 저 손을 댄 적이 없는 아,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내년부터 하겠대. 야, 바로 그냥 문화예술 빨리빨리 관광 하네. 기능을 더한 살아 숨쉬는 청와대로 고도화한대. 야, 완전히 야, 왜 이 사람들은 이쪽 정부는 이쪽 정부라는 표현은 그렇구나. 윤 정부는 왜 이렇게 여기 청와대를 못 살게 굴어서 그걸로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그래 나는 일본 간첩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런 거야. 빨리 둥글둥글. 그러니까 예. 솔직히 봐요. 청와대라고 하는 곳이 사실상 독립 이후에 물론 이전에 뭐 경무대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처음 출발 자체는 완전히 좀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거기를 그래도 계속 바꿔가면서 독립의 상징, 일본을 벗어나는 상징으로 활용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그 부분들 푸른 기와서부터 그 건축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뭐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고 그걸 친일을 했던 사람이 갖다 디자인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네. 그런 것들을 많이 바꿔 나가면서 솔직히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왔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다 부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걸 못 오고라는 게 이번에 있었던 그런 그 패션 화보지. 촬영이었고 네. 그거를 갖다 또 아주 자기 지인한테 갖다 이제 싼값에 던져줬던 게 신세계 소파 촬영이었고 맞아요. 경복궁도 이번에 구찌랑 같이 뭐 패션쇼 하려고 그랬대잖아. 근데 저는 좀 약간 오버해서 생각하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그 창경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구경거리 만들듯이 그런 그 짓 하는 거예요. 아, 오바가 아니라니까 이게 철학적으로는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거니까. 일종의 이미지, 문화적 어떤 그 훼손들을 통해서 네네. 사람들한테 어떤 느낌을 가게 하냐면 창경원 솔직히 옛날에 창경원 안 가보셨던 분이죠. 저는 그렇죠. 안 그 가보셨어요. 나이 때는 아니죠. 예. 저나 이렇게 우리 안 총장님 그 시대에는 안 총장님 표정이 지금 난 아니, 껴주지 마, 난 젊어. 아니 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나는 그때는 서울에 안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 창경원을 못 봤어요. 아, 예. 저 같은 경우는 창경원은 그냥 동물원이에요. 자주 가셨던. 궁이 아닌 거야. 그때 사진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완전히 그때 그 동물원이죠, 동물원을 해서 동물원. 그냥 사람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놀이터.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가고 싶어. 나 창경원 가고 싶어 아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가서 동물 보고 동물들한테 먹이도 줘보고 뭐 이런 식의 체험을 하는 그렇죠. 곳이야. 거기에 우리 정말 그 슬픈 역사가 있었고 네. 실제로는 그 우리 왕실의 위엄을 갖다 나타내주는 아주 특별한 건축물들이 있었고 이런 생각들을 전혀 못하게 만들었어요. 모르죠. 사실 창덕궁은 우리 지금 경복궁이 전궁이긴 하지만은 그 창덕궁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왕들이 기거를 했고 네네. 우리 전궁으로서 손색이 없는 곳이고요. 그 창경도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비원이잖아요. 지금 그 비원이 그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네네. 그래서 그쪽을 우리가 더 전궁에 가까운 걸로 지금 보고 원형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를 일본이 그 맥을 끊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복궁을 그 태조가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그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 오히려 경복궁이 너무 이제 규모가 크고 또 뭐 뭐랄까 그 왕궁으로서의 위험은 있지만 네네. 그렇지만 솔직히 편리성이나 실용성이 떨어지니까 그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창경궁은 아름드리 나무들이나 네. 주변 경관이 아주 잘 어우러져 있는데 잘 돼 있죠. 경복궁은 좀 항량하잖아요. 네. 가보면은 뻥. 검은만 네, 맞아요. 뻥 뚫려 있지. 네. 그래서 사실상 그 내가 왕이라고 하면 창덕궁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창덕궁, 창경궁 그러게요. 이런 데들이 그래서 만들어졌고 실제로 많이 그 사랑받았고 왕들한테서 사랑받았던 곳이고 나중에 대원군이 다시 우리가 정말 위대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경복궁을 갖다가 중건을 했던 거지 실제로는 왕들이 더 애착을 가졌던 공간들은 어렸을 때 자라난 공간들은 그런 공간은 창경궁, 그러니까요. 창덕궁 이런 곳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비원을 한 조금 만드는 비원 이것도 원으로 낮춰 놓은 거고 창경원으로 낮춰. 창경원은 기하시킨 심지어 거죠. 거기다가
진짜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짓들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믿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데다 예산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더 분노한 건 처음에 요즘 그러다 지금 못했지만 일본 그 경무대 아까 이야기한 경무대를 복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승만이 있던 이 새로운 청와대를 만들기 전에 그 있었던 그렇죠. 예. 거기는 이제 조그마한 거긴 하지만 총독 관저를 그걸 다시 복원한다고. 그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문화체육부 장관 자체가 그냥 일본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일본의 천황을 만나러 가서 접견을 하고 진짜 존경하나 봐.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일왕인데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안홍구 TV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역사 돋보기나 역사 그런 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역사 얘기를 하셔가지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저희는 안홍구 TV고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 얘기를 어차피 했으니까 역사를 좀 받자면 이제 앞으로 과거의 역사라면 역사를 지금 이번 정부가 역사를 뒤집고 있다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재명 당 대표가 77777인 표를 퍼센티지죠 받으면서 잭팟이죠.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체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7777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그보다도 이제 사실 저는 좀 다른 그 숨어 있는 그림을 좀 봤는데 그 권리당원이 한 78%인가 그 투표를 했고 국민이 그 국민 또 여론조사입니까? 그걸로 반영한 게 82%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권리당원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은 지지를 했다. 득표율상으로. 그렇다면은 당심과 민심이 하나인 거죠. 민심이 훨씬 더 당심을 넘어서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에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 당원. 일반 당원은 언제적 들어온 사람들이냐면 사실은 대통령 선거 지고 들어온 분들이에요. 아, 그렇죠. 그 보고도 들어오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권리당원으로 투표권을 갖다가 획득하지 못한 그런 그렇죠, 일반 그렇죠. 당원들이. 소위 말한 개딸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뭐 80 몇 %예요. 뭐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보면은 일반 당원과 그 민심, 일반 당원 보세요. 86.25%. 86.25%. 그러니까 일반 당원이 제일 높아요. 득표율이 5%밖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근데 저렇게 그 당과 국민 여론조사 민심과 동일하잖아. 대의원만 72.04%. 대의원은 좀. 그러니까 대의원이라는 것은 이제 저도 이제 그 보니까 대의원은 그 지역에 뭐 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의원이고 토호. 또 일부는 대의원은 그 할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대의원들은 좀 회비를 당비를 조금 더 내는 것 같더라고요. 5,000원인가 5만 원인가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더 내야 대의원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비율은 30%를 준 거잖아요. 얼마 안 되는 숫자에. 실제로 표를 환산해 봤더니 1인 54표. 권리당원으로 환산해 보니까 1인 그 54표. 정도로 그렇구나. 그 돈 5만 원 내고 권리를 50몇 % 한다는 것도 사실 등가성의 원칙에 안 맞는 거죠. 표의 등가성 원칙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손을 봐야 돼요. 대의원들이 그 사실은 또 지구당이 잘 살아나려면 대의원들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구당에서 활동들을 하고 조직을 갖다가 막 이렇게 이끌어 나가려면 모든 사람이 다 매번 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대의원들에 의해서 효율적인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왜 표를 갖다가 몇 표 이상씩 받느냐. 그렇죠. 그냥 불구하고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 그럼 끝나는 건데 거기에 다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건데. 이번에 그 최고위원 된 사람들 쭉 보니까 다 개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재명 대표를 하고 같이 이제 저거를 맞춰 가지고 갈 것 같아서 전 제일 기대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그 행안부하고 법무부 장관은 사실 탄핵해야 되거든요. 지금 벌써 그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그건 넘었거든요. 한기치를. 그런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제가 지금 기초가 주목이 돼요. 빨리 좀 실제로 이번에 저는 최고위원 그 투표를 꾸준히 8월 4일서부터 시뮬레이션 표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열심히 분산 투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하면서 그걸 다 정리해드렸지만 발표할 때마다 표들이 움직여. 그렇습니까? 오. 움직이면서 처음에 딱 깠을 때는 여론조사만 딱 까져 있었잖아요. 여론조사에 정청래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31%가 막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그다음에 분산 투표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전에 분산 투표 움직임들이 생겨. 움직임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그 처음에 1차 딱 투표를 까보니까 서영교가 너무 위험한 거야. 1차 때는. 네네. 1차 당원 투표를 딱 갔는데 서영교가 위험해. 그러니까 서영교 쪽으로 또 야. 박찬대도 신기하네. 그 다음에 장경태가 위험했어요. 그 다음에 까보니까. 그리고 장경태로 또 올려봐.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가 위험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의원들이 박찬대에다가 세상에 대의원이 15.45%가 대의원이 박찬대를 밀어버려요. 그걸 또 그렇게 주는구나. 정청래가 대의원에서 박찬대도 졌어. 그래. 원래 그건 그 몰랐네. 박찬대가 불리할 대의원에서는 사실 불리할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불리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 송갑석으로 몰리는 고민정에 있었던 대의원표까지도 송갑석한테 몰려서 송갑석이 자기 인생에서 절대 딸 수 없는 대의원표를 얻었어요. 17.89%. 그런데 이렇게 딸 걸 일반 당원들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리 알고 일반 또. 당원 여주에서 후려쳐버려. 대단하다 진짜. 그래가지고 17.89를 땄으면은 네. 그냥 될 뻔도 했는데 일반 당원이 5%밖에 안 되는 그 표지만 네. 엄청 후려치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후려쳐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10.81 매직 넘버가 10일이었는데 네네네.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매직 넘버가 10일을 넘어야 될 수 있는 건데 10.81에서 끝나버려요.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민주 진짜 드라마다. 진영의 이 그 유권자 그 지지하는 민주 진영 지지자 유권자들은 네. 다 엄청 현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머리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예. 저는 요번 그 내용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어떻게 한쪽에 밀리면 한쪽을 피한다고 해서 딴 데 가면 한쪽으로 또 몰릴 수 있을 텐데 황금 비율로 잘 해서 맞췄어요.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좀 작용을 한 거 아닌가요? 그게? 맞습니다. 열심히 이제 하여튼 노력을 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근데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이번에 조금 실망한 부분도 있었어. 그 많은 그 대형 유튜버들이 그거 엑셀로 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으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것조차도 안 만들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냥 뇌피셜로 얘기를 예, 하는 것 같으니까. 예. 뭐 내가 친한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오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렇대. 분위기가 뭘 그래요, 그렇게. 어?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그 모르는 척하면서 계속 추임새만 넣었지만 사실 저는 방송을 다 봤거든요. 예. 그래서 김성수 평론가가 그 만든 그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계속 그 평가도 해주시고 분석도 해주셨기 때문에 매주 심야 방송에서 예. 또 전화 연결까지 해가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일을 또 하셨죠. 그걸 또 보고 사람들도 연구를 했으니까요. 캠프에서는 다 그렇게 대비를 해요. 네. 다 시뮬레이션표 집어넣어보고 캠프에서는 그리고 또 여론조사 다 나오는 거 개별적으로 다 여론조사 다 각자 하면서 거기다 대입해보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공략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20대는 얼마나 했고 30대는 얼마나 했고 나온다고요. 지역 광주 지역의 대의원들은 나한테 얼마를 줬고 서울 지역의 대의원들은 얼마를 줬고 이게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놓고 캠프에서는 전략을 짜요. 근데 난 참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내용을 줘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도 그걸 듣는 사람은 각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자가 어떻게 그렇게 황금 비율로 딱 맞춰가지고 네. 뭐 한 사람이 그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 한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지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어떻게 물어보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집단지성인데요. 맞습니다. 실제로요. 그 소를 파는 곳에 가서 소를 그 보는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전문가도 눈은 아니고 다르죠. 그냥 네. 눈이 달라요. 그 사람들에게 한 뭐 100명 이상의 다수에게 이 소가 몇 킬로쯤 될 거냐고 써내라 그런대요. 그래갖고 그거를 평균을 딱 내보면은 그 소가 딱 몸무게 대충 나온다. 값이 딱 나온다. 예. 근데 여기에 이상한 그 사람들이 개입하면은 그게 틀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지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들 사람들이 보는 안목들이 있고 자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걸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전문가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방을 놓고 딴 쪽으로. 그러면 예. 이게 오히려 틀어진다. 그렇죠, 오히려. 아.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중소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집단지성의 좀 길잡이 역할을 갖다 많이 오히려 더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민주당은 더더욱 이런 민주주의를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때만 힘이 생긴다. 아, 일부 몇몇한테 몰빵하고 몇몇의 얘기만 듣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대표 되죠. 전문가 이러면서 이제 끝났다 그런 시대는. 맞습니다. 예. 많이 당원들과 소통하는 그런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징이 7777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야, 오늘 사실 되게 할 얘기가 많았는데 진짜. 벌써 또 1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노고 TV를 보니까 9시 넘어가기 시작하면 구독 점점 빠져나가세요. 더 탐사 가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딴 방송 가셔야 한다고. 예. 그래서 웬만하면 1시간 안에 딱 끝내려고 끝내야지.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 그 PD가 우리도 채널 구독자 수가 적어서 그러지 수익 발생한다 무시하지 말아달라. 예, 뭐 요거 좀 전해달라고 그 얘기했고요. 예, 김성수 평론가님한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딱 9시 됐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 정신 나간 국힘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희가 이 얘기하면은 지금 어차피 다들 나가실 것 같아서 뭐 잠깐 뭐 짧게라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국힘에 그냥 대해서 좀 잠깐.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어서. 예, 말씀해 주시죠. 아, 국힘. 그러니까 국힘은 한마디로 지금 그 이준석과 윤석열의 그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이준석과 윤석열의 한판 승부. 그렇죠. 예. 누가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승리 쪽에 가깝습니까? 이준석이 이겼죠. 이준석이 조금 더 승리 쪽에 가깝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완승을 했죠. 완승이다. 완승인데 지금 그 충격이 아마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내상까지 있어서 계속 갈 것이다. 그 상처가. 네, 지금 상처가 뭐 자기들은 치유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궁극적인 치료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법원이 내려준 게 그렇죠. 너무너무 진짜 촌철살인인 게 뭐냐면 자 비상 상황이라고 니들이 말한 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야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모든 게 다 정지돼 버렸죠. 근데 네. 이게 그냥 나는 진짜 언론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만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만다. 그거 해설 잘 안 한다. 근데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은 다 뽑았거든. 다 뽑았죠. 그 사람들도 그러면 다 정지잖아요. 비대위원장의 그 권한이 애초에 원천 무효가 됐는데 네. 비대위원들이 어떻게 지금 자기가 사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대변인과 누군도 인터뷰했더니 제가 지금 정지 상태라서 말은 못 하겠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던데요. 이제 말이 웃기잖아요, 그게. 네. 그거 이제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 또 주호영 씨가 네. 그 비대위원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 동네는 가처분 당이야. 가처분 되게 네. 좋아해. 아마 네. 국힘당을 가처분하면 안 될까? 근데 우리가? 진짜 너무 웃긴 거는 그러면 또 누구한테 직무대행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처분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원내대표가 또 직무대행이래.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니 애초에 또 맡았어요. 자, 봐 여러분들 애초에 비대위원장이 원인 무효야. 원인 무효. 네. 그러면 직무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런데 비대위원들하고 그 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생겼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이준석이 또 가처분 또 했죠. 가처분을 갖다가 갖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 영화 그 닥터 스트레인지 보면 도르마무처럼 계속 서로 도르마무 계속 돌아가는 그런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끊임없이. 진짜. 이거 언제까지 이 국힘은 얘네들을 이렇게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사실 엄청 반가운 소리가 속내를 너무 보이는 건가?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내부 총질이라는 죄 좀 쳐버리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좀 치우란 말이야 좀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진짜, 법이고 나발이고 특이야. 없는 거야.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진짜. 눈물겨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참 정말 웃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이제 저희들도 그 여러분들 이제 그 오늘 어떻게 1시간 동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희들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4가지 네. 기본을 좀 지금 수행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 그리고 선플 요 4가지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저희 멤버십 아직 못 만들었잖아요. 네. 빨리 멤버십 만들 수 있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틀어놓으세요.
보지 않더라도 도와주세요. 계속 틀어놓으세요. 계속 틀어놔가지고 시간이 막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됩니다. 멤버십 네. 할 수. 그 김성수 TV는 멤버십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근데 아직 그래도 더 아직도 올라야 합니다. 배가 고프죠. 그럼요. 1000명은 넘어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뭐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뼈 아픈 얘기다 진짜. 와. 이해를 좀 하고 대통령 네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풍기 인견을 보고 인조 지참 섬 인조 섬유라고 그래요. 어? 이거 풍기 인견입니다. 그랬더니 인조가 아닙니까? 인조 섬유예요? 저는 그 이게 천연 섬유야? 근데 왜 인조견이라 그러지? 어? 인견이 나중에 빨개지나? 인견에 뭘 싸서 먹고 이렇게 여보세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딱 이거만 안 마지막이들 안 너무 좋았을 좋더라고. 텐데. 마지막이들 안 잘했었는데.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또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물론도. 8시 15분에 뵐게요.